네, 느닷없이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서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법원에 뭔가 사안이 있을 때는 판사 출신의 우리 박범계 의원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대한민국의 대표 법원 전문가 아이고. 네, 박범계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네. 아니 하라고 대법원 예규 만들어서 전담부를 좀 제발 해줘라. 그걸 끝까지 안 하다가 저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부 위헌 소지 다 싹 제거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이거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하지 마. 요런 거 아닙니까? 네. 형식은 진전, 네. 내용은 눈 가리고 아웅.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네. 내용이 이제 몇 달간에 걸쳐서 논쟁이 있었고 처음에는 국회 관여 그것에 대한 논쟁이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관여 그다음에 논쟁 끝에 민주당이 대폭 양보를 해서 네. 법원 내부 추천에 의한 일종의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네. 내란 전담 영장 전담 판사 이제 이렇게 내용의 가닥을 잡으니까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예규인데 네. 그 내용은 결국은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형사부에서 예. 소위 무작위 배당의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네. 현재 있는 것과 달라진 건 없고 예. 예규만 만들겠다라는 형식만 제출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디테일을 잘 모르고 뭐 평범한 시민들이 언제 그걸 다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잘 알려주지 않으면 맞아요. 아니 대법원이 예규까지 만들어서 한다는데 굳이 이걸 왜 해? 네. 하지 말지 민주당.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그런 정치적 목적? 예. 저도 어젠가 어디 방송이나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속보 나올 때 그것만 보고 예. 대법원이 이제 다 민주당 법안을 다 수용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진일보 한 거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예. 내용을 보니까 네. 이게 뭐야 이거는 형식만 그런 네. 것이다. 그 전체 그 14개의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있는데 그중에 이제 2개의 재판부를 늘리고 형사재판부 2개를 추가하고 거기에 판사 6명을 더 넣어서 내란 전담을 하겠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무작위 이 배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직위원 몰빵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과연 제대로 된 재판부가 구성이 될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것. 물론이죠. 있습니다. 예.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그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으면 네. 우리가 소위 이 대법원이 지금 포장하고 있는 무작위 전자방식에 의한 무작위 배당 예. 정확한 용어인지요. 예. 전자방식에 의한 무작위 배당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기 어렵습니다. 즉 어떤 미스테리냐. 예. 지금 내란 사건과 그 부대 사건들이 윤석열 관련해서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네. 거기서 물론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본질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건이 소위 처음에는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네. 아니 처음에는 지정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무작위 배당의 그렇죠. 포장을 쓰였지만 네. 왜 그 많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 재판부 중에 직위원부로 갔느냐라는 그렇죠. 미스테리.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본체에 해당하는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당연히 관련 사건으로 그거는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그냥 딸려 보낸 그렇죠. 마치 며느리 시집 보내듯이 예. 그 미스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 지금 서울고등법원 안에 있는 14개 형사부 중에 지금 아마 최초로 올라갈 사건이 1월 16일 날 예. 선고가 예정돼 있는 백대현 부장판사가 예. 재판하고 있는 윤석열의 체포집행 체포영. 예. 방해. 예. 그건 아주 탄탄하게 나올 겁니다. 유죄가. 유죄가. 예. 예. 그것을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중에 예. 소위 무작위 배당 형식이라는 포장을 씌워가지고 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맞는 그런 재판부로 보내고 네. 나머지 다시 또 본체로 올라오는 네. 윤석열 내란 사건의 것을 거기다 부대 사건 네. 관련 사건으로 끼워 넣는 역시 구조가 똑같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허용할 수 할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대중이 궁금해한 것은 대법원에서 그 예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불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고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예규는 법률의 하위 아니죠. 버전이기 예, 때문에 예. 법률이 우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 설치법이 23일 통과됩니까? 21일? 대략 그렇게 이제 예. 지금 21일부터 24일 21일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네. 첫날 할 건지 뭐 네. 마지막 날 할 건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예. 그 지금 그 위헌 법률 제청 제청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그렇게 협박을 해왔죠. 조국혁신당도 네. 과도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누차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본질은 아닌 거다. 위헌 법률 제청 그래요?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예. 그것은 헌법재판소를 못 믿는 꼴이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거기는 그 당시에 예, 예. 거기에는 지금 김상환 대법관이 가셔가지고 지금 소장이 되셨잖아요. 네. 전에 윤석열 파면할 때는 문영배 대행이 네.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대행 혹은 소장이 바뀐 거 외에는 내용적으로 재판관이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보수 우위의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로부터 임명받은 재판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8대 0 파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제청을 한다 하기로서니 예. 그걸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예. 조금 두려워할 일은 법원 내부에서 가처분 형식으로 예. 요상한 어떤 결론을 낼까봐 예. 그것을 좀 두려워할 일인데 예. 이번에 좀 어처구니 없는 것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예규 만들면 위헌법률 제청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그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위헌법률 제청은 첫째 용도가 일종의 민주당 혹은 국회 협박용. 민주당 국회 협박용이다. 협박용이죠. 아까 제가 법원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아니다. 가처분은 조금 껄쩍지근하다 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의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네. 너무 이거 협박에 쫄지 말자. 쫄지 말자. 그래서 협박용이었다. 두 예. 번째 조금 우스꽝스러운 거는 설명 중에 네. 예규를 제정하겠다 하는 설명 중에 법원 자체적으로 예규를 만들면 위헌법률 제청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도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따른 절차 지연 없이 예.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을 통해서 신속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도모하겠다. 대법원이 명령하면 그게 예.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명령하면 사법행정으로 지시하면 예.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예. 깨갱깨갱 해가지고 이거 위헌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한 예. 얘기입니다. 위헌 같은데 그런데 대법원 얘기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재판부로 예. 전담을 시켰으니까 예. 우리는 순종할 거야. 예. 이것도 사법권 독립 침해입니다. 이게 독립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깨갱깨갱이니까. 깨갱깨갱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네. 깨갱깨갱 하니까 그거는 위헌 소지가 이제 없고 민주당- 국회에서 법률로서 하면 예. 그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조사- 자기들이 신주 떠받듯이 예. 믿는 기본법이 근거법이 대법원의 법원과 대법원의 근거법이 법원 조직법이에요. 네. 그 법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네.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네. 만들었죠.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대법관에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국회에 수십 년간 계셨잖아요. 저요? 아니요. 수십 년. 20년. 20년 넘었죠. 예. 근데 중요한 20년은 수십 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국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어 사용을 강조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위헌 소지 이것도 중요한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중지시켜 가능성. 그래서 무한정 이 재판을 늘려놓을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이에 보석 등의 이유로 내란 속의 윤석열 풀려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 더 나가야 되겠네. 국회 협박용이라고 그랬죠. 네. 민주당 협박용. 네. 두 번째 그 협박이 조국혁신당에 먹힌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국혁신당 협박이 먹혔다. 네. 아니 그 먹혔나? 단정적으로 하지 말고. 하지는 말고 거기 하고도 뭐 잘 가야 되니까 예. 대의적으로 네. 또는 법원 내부 협박용이죠. 하급심 판사들한테 지금 이 예규 얘기 나오기 전에 네. 위헌 타령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계속. 예. 허구한 날 맨날 위헌 타령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네.
위헌법률 제청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그 젓가락 늘어지듯이 재판이 지연될 것이다, 중단되고 그거 하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예규 만들었으니까 네. 그럴 염려가 없다. 그래서 이 예규는 금은보화다. 금은보화가 아니죠. 뚜껑은 네. 금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네. 안에는 텅텅 빈 아무것도 없는 빈 지금 수레라.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저희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상상을 해보면 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러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일단 좋아요. 연말에 이게 통과가 되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의총이 남겨놨는데 네. 결국 내부 절차를 거쳐서 2심에 항소심에 네.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가정적으로 종합 특검 2차 특검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전담할 내란 전담 영장 전담 판사를 법률에 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부 절차란 뭐냐? 지금 현재 가정적으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게 있었고 네. 역사적으로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각급 법원 법관 대표 회의, 각급 법원 법관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다 의견 수렴의 창구를 두 개를 다 할 건지 아니면 전국만 할 건지 뭐 이제 아니면 제3의 방식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완전히 최종 결론이 안 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법률에 담을 건지 네. 이 부분까지도 해서 담을 가능성이 높죠. 담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법률이 이 개정이 되면 법원조직법이 개정이 되면 네. 법원조직법인가 내란전담재판부법 재정법인가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런 설치법 아니에요? 설치법, 재판부 설치법. 이제 재정법일 가능성이 있네요. 재정법. 그렇게 되면 네. 그 법률이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하잖아요. 네. 그럼 법률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특별하게 붙이게 뭐라고 두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되면 그거는 법원도 구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이 뭐 한참 앙알앙알 되다가 결국은 이 예규 형식까지는 지금 물러선 거잖아요. 그래서 예규로 그러면 대법원장이 그 법률을 전면 거부하면 그건 법 위반이 되는 그쵸. 거니까 예규로 전국 아까 말씀드린 내부 절차의 방법을 아마 예규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대법원 예규도 그때 되면 또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없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면 어찌됐든 지난 석 달간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논쟁이 결국 이만침의 변화를 그래도 이끌어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깨갱깨갱 앙알앙알 너무 많이 했어요. 대법원이.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지경이었습니다. 이것도 끊임없이 국민 여론으로 뭐 하냐, 조희대 대법원장 왜 안 하냐, 계속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압박한 결과 결국 국민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 더 강조. 우리가 이 대목은 좀 크게 우리 장윤선 기자님께서 워낙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의 결과가 결국 그 당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시비만 잔뜩 해서 그것이 부각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입장문 중에 하나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서 12.3 그 계엄 비상계엄은 위헌적 행위였다라는 걸 분명히 짚었고 위헌적 행위. 두 번째 국민과 국회가 노력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위헌과 헌정 질서 회복.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썼던 표현들입니다. 다. 무슨 얘기냐? 법원장들이 이미 재판한 거예요. 입장 표명을 끝낸 거다. 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 표명은 위헌 아닙니까? 만약 재판이라는 게 어느 누구도 당의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 외에는 누구도 얘기해서는 안 돼. 만약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법원장들도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이미 판단한 거예요. 왜? 국민들이 눈과 귀로 다 봤기 때문에. 라이브로 봤습니다. 라이브로. 그것이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백하게 있는 증거를 외면하고 이게 마치
백지에다가 그림 그리듯이 되는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려져 있는 재판이잖아요. 네. 그 점을 국민들과 민주당은 얘기하는 거고 대법원은 아니야 이거 몰라 이것이 무슨 내란인지 외환인지 무슨 몰라 모르는 예. 건데 재판해봐야 알아라고 하다가 예. 법원장들이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내란 비슷한 거 맞아. 네. 그래서 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려. 음.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다. 게임 끝난 거니까 그거를 예규에다가 판사들의 의견을 예. 수렴하겠다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도 있어요. 이제 제 아무리 직위원 판사라 하더라도 이거 뭐 무죄 때리거나 이러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우리가 또 헌법재판소 뭐 5대 3이니 뭐 했지만 결국엔 종국의 8대 0으로 그 결정문을 쓰듯이 직위원 판사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정확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3일 전까지만 해도 네. 반반이었어요. 아. 직위원 부장판사가 꽂혀 있는 건 뭐냐면 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어 내란죄 윤석열에 대한 그렇습니다. 수사권이 있어 이 부분에 꽂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썼죠. 결정문에 살짝 언급했죠. 맨 하단에. 예. 용감하지도 않아. 하단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알 듯 모를 듯하게 우리 예. 같은 법률 전문가나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이 사람 속마음이 예. 결국은 이거였구나. 예. 근데 풀어줄 명분을 하다 보니까 일할 계산이 아니고 시간 계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풀어줬구나. 예. 비겁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 내심은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차에 그 뒤에 절차 뭐 생중계 그다음에 맞습니다. 윤석열 그 출석할 때 그 뭐 동선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뭐 재판 진행에 있어서 마치 그 날라리 빵꾸처럼 하는 그 재판 네. 진행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안전판이 하나 딱 생겼어요. 예. 그것이 웃지 마시죠. 너무 웃겨. 앙알앙알 날라리 빵꾸. 너무 재밌는 의성어 의태어가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진관 부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의 역할은 전체 내란 행위 12월 3일 내란 행위의 약 5분의 1쯤 해당해요. 예. 그렇죠. 국무회의 부분이니까 예. 그것을 국무회의를 가장하는 형식으로 이걸 합법성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니까 그것을 적극적인 주요 의무 종사자로 이 진관 부장판사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특검은 방조범으로 기소했어. 그때 야단을 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원해요. 그래서 한덕수 재판이 먼저 선고될 그렇죠. 예정이잖아요. 예. 그죠? 그것이 1월 17일. 아니요. 1월 21일. 1월 21일. 예, 1월 21일이에요. 1월 21일은 윤석열의 구속 만기 1월 19일보다 이틀 뒤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진관 부장판사의 한덕수 재판이라는 안전판이 만들어져서 예. 결국은 먼저 선고되니까 네. 예? 그 직위원에 의한 윤석열 재판보다 보다 먼저 먼저. 선고되니까 예. 안전판이 만들었지만 100% 안전판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그 누굽니까? 그 백대현? 백대현 부장판사가 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 주목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6개월 내에 재판하라고 특검법이 돼 있다. 네.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게 1월 18일 날 6개월이 되는 것이다. 네. 1월 19일은 윤석열의 구속 만기. 만기예요. 예. 그래서 1월 18일이 이까지가 6개월이니까 예. 내가 1월 16일 날, 예. 즉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선고하기 5일 전 1월 예. 16일 날 내가 윤석열의 소위 그 체포집행 방해안건을 선고하겠다. 네. 그러면 이 체포집행의 핵심 쟁점이 뭐냐?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쟁점이에요. 그거를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초기에 그걸 따졌어요. 예. 윤석열 측에서. 그랬더니 백대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내가 이미 판단했으니까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으니까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네. 했어요. 백대현 예.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뭐 이러저러한 뭐 이게 있었지만 어쨌든 법원의 판사들이 적확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 다만 직위원 빼고, 네. 익셉트 직위원, 네. 직위원을 뺀 나머지는 다. 근데 하필이면 왜 직위원한테 이렇게 다 갖다 줬을까? 바로 그 점이 이제 배당에 대한 이거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수사가 필요하죠. 예, 이거 수사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그 무혐의 종결 처리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열지 왜 문을 막고 가냐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또 민중기 특검이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팀에서 미진한 검찰 수사가 또 이어지게 되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은석 특검이 이 김건희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 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외마디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랬는데 예. 그거는 부부간에 그 집 부부 맞죠? 뭐 이런저런 근데 이러쿵저러쿵 정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하면 안 뜨지 된다. 마세요. 그렇게 눈 뜨지 마세요. 아니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해준 얘기예요. 예, 저한테. 예. 예. 아무튼 그런데 뭐 그것은 뭐 주요 쟁점이 아니고 예. 뭐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알고 있는 거 계시면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알고 있는 거 있지만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어제 명태균 씨가 후보 시절에 이혼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다고 김건희 씨가.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자기가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다. 12.3 대란의 김건희 개입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는데 그것이 완전한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부분은 얼마든지 향후의 수사로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한 것은 그 당시 소위 검찰 라인이라고 보는 법무 검찰 라인 박성재, 심우정 등등 맞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은석 저도 잘 알죠. 조은석 특검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장윤선 기자님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활약 많이 했잖아요. 아유 뭘 활약했으면 그냥 기자였죠. 예. 그 소위 뭐 안희정 사건, 뭐 이광재 사건 등등 있었잖아요. 초기에 대검 있었죠. 중수부, 맞아요. 안대희 중수부, 맞아요. 뭐 예. 이런 등등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조은석 검사입니다. 예. 아니 뭐 중요 사건 많이 했었죠. 중요 사건 많이 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원 가가지고 감사위원도 하고. 그 되지도 않는 유병호라는 그러니까요. 친구한테 지도권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참 엄청 구겼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된 힘이었죠. 예. 수사는 뭐 대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추천 뭐 법무부 장관부터 해서 검찰총장 또는 특검 등등등등 뭐 이런 추천이 많이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은석의 수사를 아는 사람들은 수사 하나만은 잘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살짝 여기에 지금 김건희를 걸쳐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중요한 것은 12월 4일 소위 안가 회동, 사인 회동 이것의 실체를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한 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박성재는 한동훈이 다음으로 윤석열이 지분 정한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박성재의 역할은 지금 나와 있는 그 혐의 영장 2번 기각됐잖아요.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조은석 특검을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뭐 개별적으로 몇 명 만났는데 박성재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펼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좀 하시지. 네. 제가 방송 끝나면 귀속말 하나 해드릴 텐데 아무튼 그것이 한계였어요. 영장이 발부됐으면 좋은 뭐 쾌도난마처럼 수사가 됐을 텐데 발부 안 돼서 근데 그 부분 미스터리가 남아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최초의 지금 배당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최초의 시발점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 국방부 차관과 통화해가지고 지금 김용현의 전화번호를 비아폰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렇죠. 차장을 통해서 통화해서 새벽 1시에 출두시킨 그 장면. 그래서 제일 먼저 윤석열 부하도 먼저 기소되고 그 배당이 지규현한테 배당이 돼서 한 거. 요 포인트. 이 포인트 무슨 얘기를 나눴고 무슨 협상을 했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비어 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은석 특검 잘 아시잖아요. 수사할 수 있는데 안 한 건가요? 수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포인트라는 것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왜 비워놓고 떠났을까요? 아무튼 공은 커요. 그렇죠. 제일 먼저 또 윤석열 재구속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빛나는 성과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구속시킨 그렇지만 뭐 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미진한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 검찰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조은석 특검의 이제 빛나는 수사 성과로 굉장히 그 평가를 받을 조은석 텐데 특검에 나가 있는 결국 현직 검찰청 검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수사 검사들. 예, 수사 검사에 나가 있는데 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 보면 항명했었죠. 여기도 뭐 검은 넥타이 메고 재판정에 출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민중기 특검 같은데 정확하게 아니요, 민중기 특검은 성명을 냈고요. 거기 나가 있던 그러네요. 파견 검사들이 예, 성명을 역시, 냈고 예, 예. 이 조은석 특검 맞습니다. 양쪽 팀은 다 내부의 움직였어요. 분위기가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네요. 그 다음 날 윤석열 재판에 맞아요. 검은 넥타이를 예. 단체로 메고 나가서 야, 이 상복 시위하네 이렇게 비판을 받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뭐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다른 사람입니다. 한동훈, 예, 박성재, 박성재는 다른 사람. 왜냐하면 검찰에 정말로 제가 검찰주의 많이 얘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검찰주의자. 우리 검찰의 대선배들 그러니까 그리고 직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자기는 검찰,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우리 검찰, 예, 우리는 뭐 귓속말 할 것도 없네. 우리는 식구다. 그래서 수사가 예, 상당히 뒤로 미뤄진 겁니다. 시간적으로 쫓겼던 것 같고 영장이 그나마 발부됐으면 네, 맞아 했을 텐데 그런데 다만 이번에 박성재에 대한 그 공소장의 내용이나 또는 이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의 이런 내용들을 좀 지켜보면 다행스럽게도 제가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아는데 법무부 내에 검찰국 안에 주요 부서 중에 검찰과장이 있고 검찰과장이 인사 예산이니까 네. 조금 다릅니다만 형사기획과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형기과장이라고 표현하는 예, 이 보직이 모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보고자거든요. 네, 네, 예, 여기 이 친구가 항명했다는 그러니까 박성재 입장에서 박성재 입장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만들어봐 내란의 방어 법리를 만들어봐 예, 뭐 해야 하는 예. 그런 문건 지시가 있었다는 거 그렇죠. 다 있잖아요. 예.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더 파지면 조금만 네. 더 파면 예, 박성재의 아주 화려한 예. 역할, 화려한 활약이 예.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중기 핵심 특검, 중에 핵심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 출신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핵심 중에 핵심,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시간이 없어요. 28일 종료인데 오늘이 19일입니다. 예. 어떻게 그 성과를 낼 수 있겠을까요? 지금쯤에서는 이제 마무리하고 뭐 정리하고 공소유지에 뭐 어떻게 역할을 맡기고 뭐 하는 네. 그런 쪽이니까 그래서 이 제2특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의지가 있으니 기간을 좀 연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 점은 민주당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거의 이 정도 소요 시간에 이 많은 수사를 했고 예. 민중기 특검이든 뭐 조은석 특검이든 거의 아마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쇠잔한 상태가 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란죄의 동기, 네. 이 동기 부분은 양형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김건희가 과연 진짜 그러니까요. 소위 그리고 운명적인 그런 뭐 무속의 뭐 이런 등등 내란죄의 아무튼 동기 부분 그리고 명태균의 네. 관련성 여부 이런 것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검찰 인사들의 활약들 네. 보이지 않는 활약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거 믿지 않고서는 내란할 수 없어요. 네. 윤석열이 김용현만 믿었을까? 아니죠. 아니죠. 한덕수? 아유, 저는 검찰을 믿고 내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검찰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그겁니다. 출격할 수 있었다고. 바로 그겁니다. 그거 믿은 겁니다. 예, 그거 예. 믿은 거니까 그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예. 조금 더 창의적인 예. 특별검사여야 되겠다. 아. 규모가 클 필요는 없고 예. 그러나 매우 깊은 사고 그러니까 과거 방식의 어떤 수사의 전형이 아니라 네.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검사를. 특별검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찾았어요? 그런 특검 있습니까? 저희가 조은석 특검도 엄청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시작하신다 그래서 저희 취재 편의점 매일 응원했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빛나는 수사 성과를 가지고 오실 분이다. 그리고 한간에는 법조 기자들 사이에 조은석 특검은 야망이 있다. 이 특검으로 끝낼 뿐이 아니다. 예. 뭐 상당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세게 하시겠네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결론은
검찰주의자였어요. 예, 검찰주의자로서 제 식구 감싸게 하고 김건희를 봐주려고 했겠습니까? 김건희가 무너지면 그 뒤에 검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를 방패막이로 해서 뒤로 무너지는 검찰을 보호하려고 여기서 대충 끝낸 걸로 보여요. 제 생각은. 네? 맞다고. 그러나 조은석 특검의 공을 네. 과소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네. 건데 그 결정적인 것은 영장 전담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장이 2번 기각됐기 때문에 그거 발부됐으면 뭐 예. 나머지 미진한 부분까지 숙제가 만들어져 마무리됐을 텐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남겨 있는 부분이 있다. 예. 국수본 경찰에 의해서 수사 맡기자라는 것은 검사 현행 검찰청에 의한 영장 청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특별법에 의한 영장 전담과 예. 바로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검 방식이 좋겠다. 특검은 조금 기존의 수사 방식에 매몰돼 있지 않은 네. 그런 사람들 창의적 특검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검찰 출신들은. 찾아봐야죠. 찾아봐야 되고 제가 이제 뭐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 우리는 특검은 당연히 검사가 해야 돼 하는 거 그리고 특별검사법에 보면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은 천편일적으로 자동방으로 나와요. 네. 지금 17번, 16번 특검이라 네, 그러는데 네. 그리고 특검은 15년 변호사 경력, 그다음에 특검보는 뭐 7년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뭐 경찰 인력이라든지 무슨 어디 관련 기관에 파견되는 건 특별수사관 형식으로 네. 돼 있는데 이건 법률로 검찰청에 의한 검사만이 특별검사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놨기 때문에 한번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민중기 특검의 마지막 기대를 겁니다. 그래도 민중기 특검 판사 출신이신데 뭐 여러 가지 외풍은 있었으나 마지막까지 어떤 최후단에 뭐 최종적으로 예전에 말이죠. 네.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광범 특검이라고 있었는데 역시 네. 법원 출신인데 그 당시 이명박 아들 네. 그 부분을 이제 그 휘하 뭐 검찰청 검사들을 잘 지휘해서 네. 성과를 냈죠. 그 예를 제외하고는 법원 출신 특검, 민중기 특검 훌륭한 부입니다. 네.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결국은 조은석 특검에서는 넥타이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서는 성명 예. 다르잖아요 행동 양식이. 네. 그래서 검찰청 검사들을 법원 출신 특검이 지휘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또 보이기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네. 말씀을 오늘 대전 드린 충남 통합을 왜 안 했습니까? 대전 충남 통합. 네. 대전 충남 뭐 억지로 통합하면 부르칠 아니 필요는 그러니까 없어요. 대통령님 어제 옆에 바로 딱 옆에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마하시는 거죠. 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대전 충남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뭐냐. 네. 좋은 겁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대전 충남 시민 도민들을 위해서. 네. 그 출마 여부는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안 대전 방송 안 나간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네. 대전 충남 통합 이슈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다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말씀 잘 들었으면 지금 방금 마지막에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애썼습니다. 예.